네, 2023 정시 영남권대학 지원 전략을 설명할 현대고등학교의 안병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자, 오늘 강의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시 준비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수능 과목별 반영 분석을 살펴보고, 세 번째, 모집군별 인원수 분석과 영어의 반영 점수 차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남권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요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입니다. 대입 일정이 있지요. 꼭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 마감이, 등록 마감이 12월 27일이죠. 12월 27일이고,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서부터 1월 2일까지인데, 이 중에 3일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권 대학은 대부분 2일 날 마감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넣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라는 기간이 또 따로 설정이 돼 있지요. 하위권 대학을 중심으로는 추가 모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영남권 대학의 거의 대부분은 2일 날 마감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부분 6시에 마감입니다만, 저녁 6시죠. 18시. 경상대는 19시입니다. 그 다음에 안동대는 21시 마감으로 되어 있네요.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는 받으셨지요. 요 수학능력 성적표 중에서 등급은 수시에 최저 등급을 주로 활용하고요. 울산과학대가 등급을 활용해서 정시에도 사용합니다만 4년제 대학에서는 등급을 반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표준 점수 내지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활용하는 대학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갈려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은 이제 다른 시험하고요. 백분위 점수죠. 그래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를 보통 2개를 반영합니다. 2개의 평균값에서 하면 300점 만점이 되겠죠. 그 30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가지고 보통 이제 비교를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246.5점을 받았네요. 물론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수를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올해 대입 대수능 응시자 수가 조금 늘었죠. 예년에 비해 작년에 비해서는 2,571명이 늘었기 때문에 대학교 모집인원이죠. 모집인원이 2,571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에서 는 인원이 많고 정시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7,493명이 감소했습니다. 영남권의 중위권 대학에서도 감소한 숫자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론 하위권은 더 많이 줄었지요. 그 대학별로 차이가 큽니다. 수능 응시자 수는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작년에 비해서 469명이 감소했습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 인원수가 변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기하나 과학 응시자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특히 미적기하 응시자가 좀 14,315명으로 좀 꽤 많이 늘었지요. 변환 표준 점수, 아니면 수학 기하와 미적을
통계 처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응시자가 좀 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탐 응시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죠. 4,954명이 감소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영어 등급 비율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등급 비율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에 그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영남권에 부산대를 포함해서 중위권 대학에서 최저를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더 조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보다 누적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시에는 이제 그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적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이런 상대평가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비율이 높지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경쟁률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제시해 봤습니다. 3개년 거를 좀 비교했는데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큰 변화가 없죠.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 해서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서 작년에는 경쟁률이 5점대로 5.3대 1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진 반면에 성적을 살펴보면 성적이 그만큼 더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 응시와 그 수능 응시자들 아니면은 그 수험생의 감소와 관련해서 낮은 그 점수가 낮아지죠. 등급도 좀 더 안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좀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상향으로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는 어떤 그런 형태 때문에 경쟁률이 점수로 직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영남대, 동아대, 울산대, 계명대, 경성대, 대구대 이렇게 보면 역시 작년에 이제 변화를 겪었는데요. 낮은 대학일수록 그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계명대 같은 경우 5.2대 1에서 3.4대 1, 3.7대 1 이렇게. 그다음 대구대 같은 경우는 4.5대 1에서 1.7대 1, 2대 1로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울산대 이하의 대학들 점수가 좀 낮은 하위권 대학들이 정시에 인원을 충분히 그 보충하지 못해서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률을 살펴봐도 그런 것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둬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정시도 따지고 보면 복잡합니다.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2023 대수능과 인원 분포 비교를 좀 해볼 수 있고요. 모집 인원과 2월 인원, 경쟁률 이런 것을 3개년 정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쟁률이 시소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시소를 타게 되면 즉 작년에 경쟁률이 매우 낮았다면 올해는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합격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경쟁률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모집 인원이 감소하면 경쟁률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에 따라서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입에서는 한 3개년 거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원칙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겠죠. 올해 좀 무조건 그 대입 입학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좀 더 안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수시는 6장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정시에서는 3장입니다. 근데 그 3장도 다군은 모집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군의 안정권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 나군에서 안정권을 좀 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해 꼭 합격해서 간다면 안정권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런다면 좀 더, 도전적으로 그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리스트를 좀 만들기를 권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리스트를 좀 만들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양식은 아주 많이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뭐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점수가 있을 것이고 최초 인원, 최초 모집 인원, 그다음에 최종 인원, 그 과거 자료죠. 작년 3개년 거를 비교하는데 모집 인원의 변화, 그다음에 최종 추합 번호, 경쟁률, 그다음에 평균, 그다음에 70% 컷,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쭉 해서 가군에 한 3개 정도, 나군에 3개 정도, 다군에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쭉 해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느 군을 안정권으로 쓸 것인가, 어느 걸 좀 더 도전으로 쓸 것인가, 나중에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자료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대학별 발표 자료도 있겠고, 아니면 어디가 사이트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디가 사이트에도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3개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2월 인원, 수시에 채우지 못한 학생들 숫자, 그거를 정시해서 이제 모집해야 되겠죠. 그럼 2월 인원이 발생해서 보통 인원이 증가합니다. 특히 울산 대라든가 아니면 영남권의 중위권 대학들은 2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모집 인원만 보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가 다 마감되면 2월 인원 꼭 확인을 해서 얼마 정도 늘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를 위한 준비로 사항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희망대학 학과의 지원 및 합격 가능성을 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 아니면 소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겁니다.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학별 발표 자료라든가 아니면 대학별 입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점수를 넣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해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사이트, 대기업 진학상담 프로그램, 물론 이건 이제 담임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되겠죠. 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게 가는 대학도 있지만 비율을 좀 다르게 주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자연은 수학이나 과학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좀 어느 게 유리한지. 그 다음에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학, 미적이나 기하, 내지는 과탐, 이런 곳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참고로 울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그 가산점이. 그래서 인문계열 쪽으로 확통이나 사탐을 응시한 학생이 자연계열, 울산대 자연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하는 것은 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전형 총점을 따져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백분위 점수나 이걸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학과를 통합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분리 모집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영남권에서 경북대뿐입니다. 부산대는 올해부터 그냥 표준 점수, 탐구 영역에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경북대 거 최종적으로 확인도 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차이가 크다면, 좀,
그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이 새로 신설됐지요. 금호공대가 그 택2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수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경우에 이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 더 추천하고 싶은 게요. 담임선생님과 자주 좀 상담을 하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학생들의 그 해당 대학의 누적 비율을, 전체 수험생이죠. 전체 수험생의 누적 비율을 추정해서 제시를 합니다. 무엇보다 좀 정밀하고, 어떤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좀 자주 상담을 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에 우리가 보통 표준 점수의 합이나 아니면 100분의 2 점수의 합을 가지고 어느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거친 것이 되겠지요. 요것에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대학별 전형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정시는 수능 100%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려사항은 없을 것이고 근데 두 번째로 과목별 반영 비율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적게 이렇게 주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계에 가산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산대나 경북대처럼 필수 응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미적이나 기하, 과학에 응시해야만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경북대 같은 경우 반영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틀어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이 대학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산 점수를 개인이 산출하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교 입학처라든가 아니면 어디가 사이트에 자기의 수능 성적을, 자신의 수능 성적을 넣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 협의회 프로그램,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는 대학별, 누적 비율이 제공됩니다. 수험생 전체로 이제 추정을 해서, 몇 %에 해당이 되는지 본인께, 그 다음에 작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몇 %에 해당이 되는지, 그 누적 비율을, 좀 참고해서, 지원을 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학에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것은 환산 점수입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그래서 이 점수를, 좀, 비율을 좀 알고 해야 되겠죠? 누적 비율도 같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을 3개년 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입학 원서 접수 사이트 있지요? 뭐, 진학사라든가, UA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UA 사이트에서 이제 지난 경쟁률 보기 한 건데요. 3년 거 저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학과, 이렇게 하면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럼 3개년 거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저거를 이제 좀 어디에 쓰고 정리를 해서 관리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서 접수 시까지. 네. 경쟁률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능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타 1, 2, 3학년 거는 이제 내신이 되겠죠. 앞에서 내신 넣는 것이고. 요 기타, 1, 2, 3학년 모의고사네요. 여기서는 1, 2, 3학년 모의고사 넣는 거고요. 기타에 이제 3학년 그 수능 모의고사를 넣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에 들어가서 이제 최초는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정하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분석하기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값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영역 조합별로 보면은 국수
탐이 한 과목이겠죠? 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국수 탐 두 과목이었을 때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단순 합입니다. 그랬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들, 그렇게 반응하는 대학들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래서 관심 대학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과거 자료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분석하기 들어가면, 개인별로 이제 분석하기 들어가면, 이렇게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50% 컷, 70% 컷, 보통 70% 컷을 제시해 줍니다. 충남대학교 거네요. 간호학과 건데, 184.72가 70% 컷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 끝에 보니까 내 점수에서 2022학년도 걸 보니까 187.371이라는 얘기죠. 그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저쪽 환산 전년도 70% 컷하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지금 점수가 같은 걸로 봐서, 공식이, 그 산출 환산 점수 공식이 동일한 것을 뭐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작년의 점수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70% 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안정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30%가 더 있다는 얘기죠. 물론 경쟁률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든가 다른 변수들이 작용하면 뭐 절대적으로 안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안정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 보면은 성적 분석에서 지금 한 게 수능 성적 분석, 그 다음에 대학 성적 분석, 요걸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대입정보센터의 대학별 입시정보에 들어가서 보면은 대학별로 전체적으로 쭉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대학별로 분석한 거네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유사한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이 대학별 성적 분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전년도 산출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본인 점수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1학년도 이건 지금 그 23학년도께 세팅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이 총점이라는 것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영어, 한국사, 변환 표현 점수가 반영된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한 총점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한 총점이죠.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시가 어디가 사이트에서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19일부터 아마 제시가 다 돼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대학 전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센터의 대학별 입시정보, 그 다음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메뉴를 따라 들어가면 대학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요 대학이 지금 부산대로 보이는데요. 중어중문과 경쟁률이 4.33대 1이었고 충원 인원이 3명이었고요. 70% 것이 680.27. 그 다음에 영역별 수능 성적 70% 컷을 보면 국어로 줄 세웠을 때, 등록한 학생의 국어만을 봤을 때 85점이라는 얘기고요. 수학만을 봤을 때 64점, 탐구를 봤을 때 83.5점, 평균을 냈을 때는 77.8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2등급이 이제 70% 컷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긴 합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70% 컷이라는 100분의 1을 가지고,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요 메뉴를 활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이게 부산대다 그러면 부산대 리스트가 전체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 전체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쭉 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교협,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는 단순한 합이고요. 그 다음에 내 점수, 사례 점수는 이제 환산 점수들이죠. 환산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환산 점수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누적 비율이 지금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걸 보면 내 누적 비율이지요. 내 누적 비율이 8.57이라는 얘기고요. 과탐만을 이게 좀 자연계열 부산대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탐은 지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과탐 지원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12.68%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넣은 데이터 값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점수 누적비는 9.19%네요. 9.19%. 그러면 내 누적 비율이 상당히 뒤로 밀려 있지요. 지금 사례 점수 누적비가 더 위에 있습니다. 맨 밑에 지금 충원 합격으로 잡혀 있는 학생이 요 사례만 보면 그렇죠. 10.07인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입력으로 넣은 값은 지금 12.68이기 때문에 좀 도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밀하게 좀 상담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쌤하고 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별 입학처에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대학에 따라 좀 다릅니다. 관심 학과를 넣고 수능 점수를 넣으면 변환 점수, 환산 점수가 몇 점인지 단과대학별로 쭉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몇 점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점하고 최고점, 최저점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세하게 보기를 하면 또 이렇게 제시도 해줍니다. 2개년 거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학처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 경영학과 합불 사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점수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합격자, 불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국수탐 2 100분위를 보면 일괄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점수가 좀 100분위 점수가 뒤집힌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미적 응시했던 자연 학생이 넘어온 확률은 한 13% 정도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부산대나 경북대는 교차 지원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크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장을 보니까 등록자 평균이 704.45입니다. 100분위로는 267점이죠.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학생, 아니면 그 라인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학생 보면은 259점입니다. 더 작죠, 숫자가. 그런데 영어가 지금, 등록자 평균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3등급이고, 위에 있는 학생은 1등급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학생은 2등급입니다만, 267보다는 작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바로 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학생을 비교하면, 요거는 위에 있는 학생이 더 숫자가 크네요. 그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학생을 봐도, 점수가 높은 학생이 밑에 있고, 100분위 점수가요. 낮은 학생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영역별 비율을 두기 때문에, 그 100분위 점수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위아래를 점검하는데, 환산 총점이 좀 더 정밀한 어떤 그런 값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미적이나 기하를 보고 응시한 학생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 쪽에 있는 값들입니다. 부산대에서 발표한 등록자 70% 컷은 700.91입니다. 국수탐 2, 두 과목이죠. 100분의 1을 했을 때는 262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돼요. 근데 저게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마 더 커져 있죠. 백분위가. 그 다음에 충원 합격 밑으로 해서 보면 역시 그 값이 백분위 값이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후보 45번이 이제 지금 합격 사례로 잡혀 있는데요. 698.1점입니다. 260점이고 영어는 3등급 학생입니다. 46번까지 충원 합격했습니다. 부산대 경영학과가. 그래서 지금 이 사례 중에 지금 그 45번 학생이 거의 끝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명을 모집하는데 333명이 응시했습니다. 부산대 경영학과에. 그래서 3.7대 1이었죠.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던 학과입니다. 충원 합격은 46번까지 됐고요. 충원율은 51%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합불 사례로 잡힌 건수는 전체적으로 96건입니다. 96건이어서 3분의 1이 채 안 되지요.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래 그래프처럼 점수가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00한 4, 50건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 촘촘해지겠죠. 더욱 촘촘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평균점이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점입니다. 그 다음에 70% 컷이 이 지점이고요. 700.91. 그 다음에 이제 커트라인으로 그 추정되는 게 후보 45번 있었죠. 그 학생이 260점이고 698.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커트라인 선상에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상당히 커트라인 쪽에서는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33명이 지원했는데 여기에 그 취업 사례는 96건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거리가 있게 좀 그 나열되어 있지요. 근데 전체 응시자라면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커트라인 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원 합격의 그 합격선 보면은 그 충원 합격선 저렇게 볼 수 있죠. 합격이 701.49. 그다음에 커트라인 쪽하고 차이는 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70% 컷하고 차이는 충원 합격 시작이죠. 저게 충원 합격 시작인데요. 그 70% 컷하고는 2.39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2.39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쪽에 모여 있다는 얘기죠. 자, 수능 과목별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를 2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2과목 반영하면서 동일한 비중으로 이제 반영하는 대학이죠. 중위권 대학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좀 다르게 이렇게 비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변경된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경주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국어 수학 중에 선택입니다. 50%돼 있죠. 변경됐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입시 지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 점수를 참고하되 국어 수학 중에서 자기가 조금 더 유리한 과목 차이가 좀 크다든가 그런 경우에 좀 유리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호공대입니다. 금호공대도 작년에는 비율을 동일하게 다 그 40%, 30% 이렇게 30, 30 이렇게 쭉 두고서 이렇게 뽑았었는데 올해는 선택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필수고 수학과 영어, 탐구 중에 택입니다. 변경됐습니다. 이 학교도 역시 작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할 때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 지도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체적인 어떤 위치, 학생의 백분위 점수나 이런 위치를 추정을 해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도 그런 부분 고려해서
지금 동국대 경주라든가 금호공대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는 비율을 변화시켜서 적용했죠. 인문계만 좀 변경을 했고요. 자연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올해 중위권 대학 중에 그 지원하는데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동국대 경주 캠퍼스, 그다음에 금호공대 이쪽이 반영 비율이 이제 선택으로 바뀌어서 좀 더 조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지요. 공통적으로 뭐 25%씩 이렇게 반영했는데요. 고신대가 작년에 탐구 2과목을 평균해서 반영하다가 올해는 한 과목으로 변경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대도 작년에 탐구 2과목을 반영하다가 한 과목으로 이제 변경한 대학입니다.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점수가 좀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율이라든가 경쟁률 이런 것에 의해서 변화가 이제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탐구 과목을 2과목 하다가 한 과목 한다고 해서 점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지 그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제 고려를 해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영역적 활용 지표를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 대부분 그렇게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를 포함해서 경북 지역의 대학들은 백분위 점수를 또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변표, 탐구 영역이죠. 탐구 영역의 변표를 활용하는 대학은 경북대입니다. 경북대 설명하면서 변표의 의미를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대학을 보면 부산대가 작년까지는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라는 점하고 대구대가 표점을 반영하다가 백분위로 바뀌었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점을 반영하다가 백분위로 변경을 한 대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군별 탐구 과목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로 다 탐구 2과목을 반영하죠. 가나다군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울산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 미적기하를 필수로 하는 대학이 경북대, 부산대가 좀 많습니다. 경북대, 부산대라서 자연계열 모두 미적기하나 과학을 응시해야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는 확통을 응시해도 접근할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경북대 보면 15개 학과가 가군에서 미적기하, 과탐을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확통을 응시하고 과탐을 응시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게 6개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자연 가리지 않는 게 3개 학과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부산대가 조금 더 미적기하, 과탐을 제한을 하고 있죠. 학과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 나군으로 이렇게. 다른 과들은 지금 뭐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의예, 약학 이런 과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산점입니다.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학들은 수학 과목에 대해서 미적기하에 대해서 이제 가산하는 것인데요. 지금 경남대, 고신대, 동의대, 한의대, 한동대, 그다음에 한국해양대 이쪽이 지금 10% 가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학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대 같은 경우에 수학 미적기하의 20%, 그다음에 과탐 점수에 지금 10%를 가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한국해양대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금호공대, 안동대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모집군별 인원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군인데요. 위에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뭐 이렇게 좀
좀 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중간에 있는 학교들은 동아대에서부터 계명대까지는 대학별로 큰 차이가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쭉 이렇게 보면은 가군의 누적 인원이 울산 계명대까지 했을 때요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나군은 1000명이 채 안 되지요. 근데 다군은 500명이 안 됩니다. 당연히 다군의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군의 안정권을 취한다든가 이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원하면서 어차피 가나다군에 한 장씩 원서를 대부분의 학생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안정권은 대체로 가군에서 취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로 분류되는 학과가 지금 보면 한 2,500여 명 정도 되지요? 전체 가나다 누적 인원이 계명대까지 했을 때. 그런데 비해서 자연계는 월등히 많습니다. 자연계는. 맨 아래쪽에 보면은, 4,000명이 넘죠? 지금 4,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로 분류되는 학과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권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누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해 봤습니다. 네, 이건 자연계열이죠. 자연계열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입니다. 작년에 정시의 최초 인원에 비해서 2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좀 데이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울산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수시 모집 인원이 2,24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354명이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모집 인원이 최종적으로 704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04명을 또 모집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을 때 128명이 등록을 안 해서 모집하지 못해서 추가 모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추가 모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대구대나 대구 카톨릭대 보면은 추가 모집,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라든가 추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남권의 지금 중하위권, 하위권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대구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최초로 뽑으려고 하는 학생이 3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57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또 등록한 학생이 또 일부밖에 안 돼서 추가 모집으로 514명이 또 넘어갔죠. 상당히 많은 학생이죠. 거의 절반이 넘는 학생이죠. 한 60% 이상이 지금 추가 모집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추가 모집이나 수시 2월 모집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기가 있는 뭐 간혹과나 일부 과들은 수시 2월 인원이 적습니다. 추가 모집도 없거나 매우 적고요. 부경대, 부산대 이쪽을 보면은 2월 인원이 적죠. 경북대가 2월 인원이 좀 355명으로 좀 많은 편에 해당이 됐습니다. 작년에. 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영어 반영 점수를 총점에서 반영 비율 점수를 계산해서 한번 해봤어요. 등급 간 점수 차이를 그대로 저렇게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인데 1등급 300점 줍니다. 근데 2등급 비율을 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2등급과의 차이가 15점입니다. 15점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3등급 또 30점 차이 난다는 얘기죠. 3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4등급 가면은 45점이 돼버립니다. 15점씩이니까 대단히 큰 점수 차이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교대, 그 다음에 진주교대, 한동대, 그 다음에 영남대 이쪽 순으로 지금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대 위에 있죠. 지금 경북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3.75점씩 해서. 근데 3등급이나 4등급 가면 이제 더 커지겠죠. 저건 누적해서 봐야 됩니다. 동의대 같은 경우에
1등급은 139점을 준다면 2등급은 131점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등급까지는 마이너스 16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139에서. 그런 식으로 누적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점수 폭이 더 커지는 대학은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부산 교대를 보면은 1등급에 비해서 2등급, 3등급이니까 14점으로 마이너스 되고 4등급은 24점이니까 누적했을 때 월등히 큰 점수로 지금 그 마이너스를 당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남권에 신설한 학과들입니다. 신설한 학과 뭐 컴퓨터 AI 이쪽으로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성대, 부산대는 컴퓨터 공학과만 있었는데 인공지능 전공을 신설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계명대, 대가대, 영남대 이렇게 해서 쭉 그 신설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대학별 정시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작년에 1222명을 최초에 뽑으려고 했죠. 근데 79명이 이제 수시 2월대 넘어왔고요. 올해는 1354명을 이제 그 최초 모집 인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2월 인원이 조금 넘어오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집 군별 보면 이제 가군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 이렇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군이 주력군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는 208명이 인문이고 410명이 자연계열 모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100으로 대체로 다 뽑고요. 그 실기가 있는 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저런 비율로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비율이 인문은 전통적이죠. 일반적으로 국어가 비율이 높고요. 자연은 수학이나 과학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영양이라든가 생명자원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확통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 지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탐구 영역에 변환 표준 점수를 쓰다가 이제 표준 점수로 바뀌어서 제공이 됩니다.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특징으로 보면 도시공학 전공은 정시에서는 인문계열로 이제 반영해서 뽑습니다. 수시에서는 자연계열로 뽑죠. 작년부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에 인공지능 전공이 더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라든가 한국사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도별 경쟁률과 성적 추이를 좀 보려고 제시해 봅니다. 자, 경쟁률이 먼저 안정되어 있는 학과들을 보면은 지금 역사교육과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죠. 4.7대 1, 4.8대 1, 4.7대 1이니까 경쟁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점수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이런 과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경쟁률도 같은 데 비해서 사정 총점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편차가 큰 경우에는 시소를 타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년 그 경쟁률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공우주공학과를 보니까 3.5대 1이었다가 재작년에 2.6대 1이었다가 작년에 7.8대 1로 굉장히 높아졌죠. 즉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쓰면서 항공우주공학과가 633.1이 70% 컷으로 이제 제시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커트라인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소를 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 이제 이 과의 경쟁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과의 위치가 원래 있죠. 다른 말로 21학년도에 특별히 경쟁률이 낮으면서 점수가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도 오르락 내리락했죠. 역시 그 점수가 낮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해서 작년에 5.8대 1로 675.3이 70% 컷이었습니다.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그 사정 총점, 그 변화, 그 환산 총점은 오히려 감소했죠. 전체적으로 점수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수학, 확통, 미적기하 선택과 관련해서 미적기하 학생들이 상위층을 주로 많이 점유를 하면서 인문계열의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지금 인문계열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그 사정 총점입니다. 다 밑으로 내려와 있지요. 지금 뭐 윤리교육과 하나만 좀 빼놓고는 모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즉, 그 수학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윤리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경쟁률도 좀, 4.3대 1이었다가 8.8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5.1대 1이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지금 시소를 타고 있는 꼴이 된 거지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는 앞에서 봤다시피 안정적으로 좀 경쟁률을 보이는데 점수는 커트라인, 그 70% 커트라인 점수는 쭉 떨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반대로 확통이 아닌 미적기하가 점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위에 쭉 표시된 걸 볼 수 있죠. 점수가 조금씩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름모로 되어 있는 것이 2021학년도인데요. 21학년도에 미달됐던 과들이 이제 미달에 가까운 과들이죠. 그런 과들이 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항공우주공학, 상당히 낮았다가, 이제 다시 작년에 올라간 어떤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물교육과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했네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좀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부산대에 그 예측을 이제 부산 쪽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실제 결과와 이제 비교했을 때 사정 총점입니다. 환산 총점이 그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통계학과 그 점수, 그 예측한 점수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한 18점 정도가 사전 총점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결과가 낮다는 얘기죠. 18점 정도가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70% 컷이.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정밀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이제 맞춰졌다는 얘기고. 오른쪽에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치보다 지금 한 12점, 한 7, 8점 되겠네요. 8점 정도 더 높게 그 70% 컷이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예측하기는.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더 낮게 형성된 과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도 정밀하게 들어가면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은 것은 아닙니다. 수시의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예측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지만, 정시만 보고 볼 때 역시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쟁률인데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보고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제시하는 걸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데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환산 총점이라든가 영어 점수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걸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사정 총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군, 나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도 뭐 이렇습니다. 대체로 100분위 점수가 저 정도 돼야 지원을 하고 합격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위치를, 대체적인 위치를 찾는 데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디가 사이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학으로 경북대입니다. 자, 경북대는 작년에 1,430명을 이제 최초 모집하려고 했는데 129명이 수시에서 2월대 넘어왔습니다. 자, 올해는 1,254명을 이제 처음에 뽑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시 2월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2월대 오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의 그 과목별 비율이 좀 변경됐지요. 원래는 33.3, 33.3 이렇게 쭉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작년에는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국어를 37.5%로 더 높였습니다. 국어의 비율을. 수학은 낮추고요. 이런 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는 자연계 A, 자연계 B에 해당이 되는 모집 단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은 A에 해당이 되는 것이 생명공학, 생물학 전공, 그 다음에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제외한 사범대, 농업생명과학대, 산림 조경을 제외한 학과입니다.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이쪽은 수학 어떤 과목을 봐도 관계없습니다. 확통을 보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과학을 응시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은 간호, 산림과학 조경, 아동, 글로벌 소프트웨어융합, 그 다음에 상주 캠퍼스. 여기는 인문, 자연 가리지 않습니다. 인문, 자연 가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세 그룹이죠. 미적기와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그룹. 그 다음에 확통을 응시해도 되고, 이제 과탐만 필수로 묶은 A. 그 다음에 인문계열도 지원할 수 있는 B.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특징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응시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를 좀 분리 모집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응용생명과학부가 응용생명과학부하고 식물의학과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고요. 전자공학부도 전자공학부하고 인공지능전공하고 둘로 나뉘어졌고요. 컴퓨터학부도 역시 나누어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지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럼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떤 의미인지, 왜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 데이터를 일단 보고 올해 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를 가지고 100분위 점수를 산출합니다. 100분위 점수를 산출해서 지금 오른쪽에 사탐, 과탐을 제시해 놨어요. 작년에 지구과학이 지구과학 2가 표준 점수가 너무 높았습니다. 100분위 표준 점수가 77점이죠. 만점 받은 학생이 77점입니다. 표점이. 그런데 비해서 지금 과탐 중에서 지금 화학 1이나 물리 2 같은 경우는 50점 받은 사람이죠. 다 맞은 학생이 68점입니다. 68점. 9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과목 선택에 따라서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선택 과목에 따라서 9점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한 거지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 점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변환 표준 점수지요. 그런데 경북대의 일반적인 과, 의예과나 뭐 다른 수의예라든가 이런 과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60점 전후 학생들이 그 표준 점수 60점 전후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제시를 해봅니다. 자, 사탐을 보면은 제일 높은 그 100분위 점수, 이제 표준 점수는 60점입니다. 사회문화가 제일 높죠. 83점의 100분위 점수입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점수는 지금 윤리와 사상을 보면 75점이지요. 점수가 상당히 100분위를 반영한다면 차이가 상당히 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분위를 그냥 반영하는 대학들은 이 100분위 그대로 반영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서 변환 표준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60점을 변환 표준 점수로 쭉 변환 표준 점수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렇게 나와요. 60점을 표준 점수. 그랬을 때 사회문화가 61.3이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
59.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2점으로 줄었죠. 그 앞에서 위에 그냥 100분의 1을 그대로 반영한다든가 이러면은 차이가 크게 되는데, 그 변환 표현 점수 주면은 2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환 표현 점수로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 부산대나 경북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극상위 과가 아닌 이상 표준 점수 60점 전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주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산대는 100분위 표준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거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올해 거. 사탐 영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60점대가 이제 58점에서 60점대가 주로 경북대에 지원하는 학생 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이제 이렇습니다. 부산대는 그 사탐의 70% 컷이 83.8이었기 때문에 표점으로 하면 61점 정도 된다는 얘기죠. 61점 정도 되는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70% 컷이 74.3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8점 정도 표준 점수가. 그래서 나중에 이 점수 갭이 지금 있죠. 좀 갭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가 지금 76점이네요. 정법, 정치와 법 과목인데요. 낮은 점수는 지금 70점인 동아시아사입니다. 100분의 1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좀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지요. 네, 요거를 이제 변환 표현 점수로 해서 그 차이를 좀 더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을 보면 올해는 변표 점수가 가장 높은 게 지금 그 화학 1이죠. 화학 1입니다. 50점 다 맞으면 변환 표현 점수가 표준 점수가 75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60, 70점대, 그 50점대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과목 간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지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대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 22학년도 변화된 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북대 거를, 경쟁률, 모집 인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문입니다. 경쟁률이 5.31대 1이니까 꽤 높아졌죠.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은 평균으로 봤을 때 덜 지금 충원됐습니다. 즉, 70% 컷을 보면 점수가 지금 많이 낮아진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300점 만점에 그 100분위 점수도 그렇죠. 많이 낮아진 것으로 봐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도전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빠져나가고 잘 안 빠져나가니까 충원 인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계열도 전체적으로 좀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는 작년에 이제 미적기하, 확통,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점수가 좀 낮죠. 일반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는 데 비해서 자연 계열은 조금 유리하게 형성돼서 점수 하락폭이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300점 만점에 100분위 점수를 보면은 그 경쟁률은 좀 3.29대 1에서 5.44대 1로 높아졌는데 300점 만점에 100분위 점수를 보면은 약간 줄었죠. 감소했습니다. 역시 낮은 학생들이 주로 이제 지원을 좀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이제 데이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연 계열이 이제 그 숫자, 그 100분위 점수 감소폭이 조금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수학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부경대입니다. 세 번째로. 부경대도 그 수시에 모집하려고 하는 인원을 충분히 모집하는 학교로 좀 보입니다. 작년에 2월 인원이 29명이었습니다. 올해는 620명으로 줄었죠. 작년보다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네요. 전형 요소는 뭐 수능 100이고요. 실기가 있는 해양 스포츠나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기를 이제 저런 비율로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산점이 좀 있는 대학이죠. 수학, 미적기하나 과학을 의무로 부여하진 않습니다만 가산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계 공통 과목을 보면 자연계 공통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래 대학 제외한 다른 자연계라는 얘기죠. 과탐 3%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나 정보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학의 중요성이 큰 대학이겠지요. 여기는 10% 가산을 하고 글로벌 자율전공, 자연계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그 다음에 수산과학, 환경, 해양대, 여기는 이제 수학의 미적기하에 대해서 7%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10%에 비해서는 좀 적어졌죠. 그렇게 해서 가산을 해서 점수 계산을 합니다. 네, 영어와 한국사 그 가산 점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부경대에도 해기사 양성학과들이 있습니다. 해기사는 해양 선박과 관련해서 그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죠. 면허증을 이제 딸 수 있는 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해양 생산 시스템 관리 학부 안에 해양 경찰학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 경찰. 그래서 특히 이 부경대는 학부로 이렇게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이 뭔지를 살펴보려면 전공하려고 하는 전공이 뭔지를 살펴보려면 세부적인 그 전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 학부로 많이 묶어놓은 대학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가 조금 변경이 된 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시, 대학별 그 발표인데요. 가학원의 70%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분위 값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높고 낮은 과들이 가나군으로 포진하고 있죠. 인문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 원인은 수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연 계열은 거꾸로 조금씩 점수가 높아진 과들이 많이 보이죠. 등락을 또 한 학과들도 있습니다. 높았다 낮았다 한 과들이 또 있습니다. 네, 화학과를 보니까 자, 화학과를 보니까 상당히 낮았었네요. 재작년에는 1.9대 1로 미달이었습니다. 저 정도 되면 미달이겠죠. 그다음에 7.5대 1로 굉장히 높아졌죠. 그다음에 해양공학과를 봐도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2.3대 1에서 7.7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역시 이제 높아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낮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연도에 따라서 경쟁률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양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는 생각보다 2월 인원이 좀 더 많은 대학입니다. 수시에 최저를 좀 걸기 때문에 이제 못 맞추어서 이제 넘어오는 인원들이 많아요. 작년에 148명이 2월대에서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254명을 이제 모집하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점은 없고요. 가산점에서 이제 좀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은 표준 점수의 20%,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의 10%를 가산합니다. 해사대학이라고 위에 있는데요. 해사대학은 해기사, 항해와 관련된 면허증을 딸 수 있고 한 그런 대표적인 과들을 모아놓은 단과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특징에서 2월 인원들이 꽤 있다고 그랬는데요. 3개년 거를 쭉 보면은 2월 인원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선임을 알 수 있어요. 올해도 아마 저 정도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어의 급간 차이가
지금 3등급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4등급, 5등급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그 지원하기 어렵겠지요. 영어 4등급 받는다든가 5등급 받으면 상당히 마이너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정 총점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학년도에 모집 단위를 이제 통합하거나 변경한 예입니다. 자, 통합한 것이 해운경영하고 해양정보금융 전공과를 해운경영학과로 지금 묶었죠. 해운경영. 국제무역하고 경제 전공을 국제무역경제학부로 역시 묶었고, 그 다음에 아래 변경된 그 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자료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항해융합학부가 그 항해와 관련된 해사대학의 대표적인 과죠. 그 다음에 항해학과, 기관시스템 이쪽 과들이 이제 그런 과에 해당이 됩니다. 점수가 꽤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군에 보면, 다군에 보면 이렇게 다군에서 모집하죠. 이렇게 70% 컷의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권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형 총점을 가지고 좀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적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학의 내는 방식으로 전체 학생을 비율을 내가 어느 정도 위치되는지 추정하는 거지요. 그 비율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정밀한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 어떤 값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상국립대입니다. 국립대 244명이 작년에 2월 돼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764명으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가산점이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과학 1을 두 과목 응시자의 5%, 과탐 2 과목을 응시하면 10% 가산을 합니다. 의예, 수의에 약학도 수학 미적기야 아닌 확통을 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산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감소됐습니다.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지금 마이너스 4점에서 마이너스 5점에서 마이너스 4점으로 이제 변경했네요. 그래서 영어의 영향력이 좀 감소했다는 얘기죠. 약간 감소를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모집 단위를 이제 변경을 한 모집 군을 변경했네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모집 단위들입니다. 가나군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가에서 나로. 특기사항으로는 기계융합공학과가 있습니다. 진주의 캠퍼스인데요. 주 캠퍼스가. 지금 기계융합공학부는 창원의 캠퍼스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창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인문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가 사이트에 이제 점수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사범대를 중심으로 해서 점수가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범대를 중심으로 해서 점수가 조금 높고, 다른 과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역시 여기도 간호와, 사범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과 이쪽으로 점수가 지금 높은 거를 볼 수 있죠. 대체로 이제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금호공대입니다. 구미에 있죠. 금호공대. 400명 정도를 작년에 이제 모집을 했는데 2월 인원이 54명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350명 이제 최초 모집을 하고요. 나군에 좀 더 많은 학생 모집하네요. 올해 입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4개 영역을 다 반영했는데, 올해는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인문은 국어를 필수로 하고, 수영, 탐 2과목 평균입니다. 해서 두 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은 반대로 수학을 필수로 넣고 국영탐에서 두 과목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점수는 전체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잘 못한 걸 좀 빼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금호공대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어디가 사이트의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점수가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요. 경쟁률은 그 3.6, 3.3, 3.0, 3.3 이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 컷을 보니까 재작년 거와 작년 걸 보니까 한 151점 정도입니다. 점수가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죠. 물론 과에 따라서 높고 낮음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쪽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네요. 앞으로 계속 확장되어 갈 분야이기 때문에 인기 학과로 부상하고 있죠. 컴퓨터와 관련된 것, AI와 관련된 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원대입니다. 창원대, 그 국립대죠. 창원에 있는 대학이고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작년에 141명이 2월 돼서 수시에서 넘어왔고요. 올해는 정시 모집 인원 자체를 지금 많이 줄여놨죠. 한 150명 가까이, 140명 정도 줄였네요. 319명을 이제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수학 가형에 대해서 줄였네요. 그죠? 작년까지는 수학 가형 네, 해서 5% 가산하고 그다음에 식품 오른쪽에 있는 값은 아마 좀 잘못되어 있는 값 같습니다. 자연계열 수학 가에 수학 미적 기하에 5% 가산, 식품 영양 생명 보건 과학의 그 과학 과목은 5% 가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응시하면 되고요. 영어는 저렇게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2년 거 등록자 70% 컷을 역시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점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내려온 과들이 많죠. 지금 오른쪽에 다 쪽으로는 올라간 과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인문 자연을 지금 통틀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렵네요. 전체적으로는. 왼쪽 게, 지금 가다군으로 인문이에요. 왼쪽 가다군은 인문인데, 내려온 과들이 좀 많죠. 전체적으로 수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가다군 보면 자연계열이네요. 자연계열. 그쪽은 점수가 올라간 과들이 있고 내려간 과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포를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3개년 거의 경쟁률, 그 다음에 70% 컷,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이제 이런 측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았다, 낮았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3개년 거를 좀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세무학과가 이제 그 왼쪽에서 지금 세 번째 있는 학과죠. 세 번째 있는 학과인데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173에서 161.5로 떨어졌네요. 경쟁률은 그대로 있는데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신소재 학과 같은 경우는 113에서 상당히 낮았네요. 그 중간, 지금 가군의 중간 정도에 있죠. 상당히 낮은 2.1이기 때문에 2.2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미달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좀 더 지원을 해서 3대 1, 3.1대 1이었네요. 그래서 157점까지 올라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울산대입니다. 우리 그 울산에 있는 대학교지요. 정시에 그 모집 인원들이 감소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특히 작년까지는 공과대에 학과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학과별 모집이 없습니다.
2월 돼서 넘어오는 학생만 이제 학과별로 모집하죠. 다른 단과 대학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354명이 2월 돼 넘어와서 704명을 동시에 모집했고요. 근데 올해는 224명이니까 많이 준 상태지요. 비율은 뭐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이 이제 상당히 무서운 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산 총점, 그 대학별 그 환산 총점을 꼭 확인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특히 교차 지원할 학생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특징을 보면은 그 최저 등급이 계속 완화돼 왔던 것이지요. 자, 2022학년도 작년에 보면은 인문이 174명이 2월대 넘어왔고요. 자연이 177명이 2월대에서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그 최저 등급이 3개합 12라는 것이 이제 없어져서 2개합 10으로 완화됐지요. 2월 인원이 얼마 될지 좀 그 궁금한 점 중에 하나겠지요. 나중에 확인을 꼭 해서 그 다음에 학과별로 모집을 하던 공과 대학이 이제 계열병을 모집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울산대 특히 그 수시 2월 인원 확인이 필요한 대학입니다. 네. 자, 수시 미충원 인원 같은 경우에 정시로 넘어오면 모집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2월 돼서 넘어오는 인원은 과별 모집입니다. 계열 모집이 아니고. 그런데 몇 개 학과들이 군이 바뀌었습니다. 자, 경영정보학과는 작년에 나군에서 모집했었는데 올해는 가군에서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IT융합이나 AI융합이 나군에서 모집했었는데 가군으로 지금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들이 그 모집군을 좀 변경해서 특히 화학공학과는 다군에서 학과별로 모집했는데 올해는 나군으로 그 2월 인원을 받습니다. 2월 인원. 네, 이것은 이제 점수 3개년 거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가산한 값이겠죠? 그 인문계 교차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가산한 것이고요. 지금 자연계열, 인문계열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붉은색 마이너스처럼 돼 있는 것이 2022학년도지요. 22학년도하고 21학년도 거를 두 개 비교해 보면 점수가 인문 같은 경우에 약간 올라간 과들이 좀 보입니다. 미달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던 학과들이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자연계열이겠죠? 자연계열 보면은, 21학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과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22학년도에 작년에 점수가 대부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붙어 있는 숫자들 있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174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70% 컷 점수입니다. 2022학년도 작년에 그 점수를 제시해 봤습니다. 자, 어디가 점수를 보면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 좀 인지도가 좀 낮은 그런 과들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 4, 5등급이 70% 컷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평균을 인문계열 전체적으로 잡아봤는데요. 경쟁률은 2.7대 1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기학과와 그렇지 않은 과의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00점 만점에 국수탐 한 과목 비교했을 때 122.8이 70% 컷입니다. 상당히 낮죠. 그 다음에 영어는 4.1등급이 이제 평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면은 이제 인기학과와 그렇지 않은 과의 영향이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자연계열에 의예나 이쪽을 빼면은 간호학과 가장 높은 과지요. 지금 100분위 보면 241점입니다.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수탐 한 과목에서 해도 143.6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몇 개 과가 이제 그 명칭을 변경했죠. 그 다음에 아마 제시가 안 돼 있네요.
물리학과를 반도체학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리학과를. 그다음에 화학과도 에너지 융합화학인가 이렇게 해서 과를 좀 명칭을 변경한 과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울산대도. 자, 그러면 동아대입니다. 동아대. 여기는 2월 인원을 제가 좀 빠뜨렸네요. 올해 한 200여 명 정도, 한 170여 명 정도 감소한 상태로 이제 정시에 모집한다는 얘기죠. 작년보다. 2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하면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올해도 2월 인원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연계열의 수학 미적기하를 본 학생이 3% 가산을 합니다. 뭐 다른 점들은 특별한 점은 없고요. 작년하고 유사하게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경쟁률을 3개년 동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실제 점수까지로 이제 높아지는 것은 아니죠. 대체로 지금 상향지원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고 낮은 학생들이 지원 높게 되기 때문에 점수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그 값인데요. 재작년 거하고 작년 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두 개 비교하면 대체로 지금 점수들이 낮아졌습니다. 일부 과는 높아진 과들이 있죠. 높아진 과들도 있고 낮은 과들도 있습니다. 두 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70% 컷 점수를 가지고 볼 수 있고요. 정밀하게 하려면 환산 점수, 누적 비율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남대입니다. 영남대 763명 최초로 뽑으려고 하니까 작년보다 지금 한 200여 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위권 대학인데요. 영남대나 계명대 이런 데다 이쪽에 정시 모집 인원이 줄고 수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하위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의 모집 인원 비율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좀 인지도가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 2월 돼서 넘어오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 과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도 지금 자연 1, 자연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죠. 과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6개 신설학과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운항 계열에서 이제 비행사지요. 운행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저도 적용이 되고, 국영수 반영합니다. 탐구는 또 반영을 안 하지요. 이런 특징이 있는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 보면 특기사항으로 융합전공이 있습니다. 융합전공, 그린에너지 연합전공에서 원서 접수할 때 아마 지원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군사학과, 최저 등급이 국수영 합 15입니다. 항공운항 계열은 국수영 합 9고요. 한국사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성학과죠. 의뢰한 학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설학과가 지금 6개 학과가 있고, 인문 자율전공은 폐지됐습니다. 올해부터, 신설학과들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인문계열 결과를 이렇게 3개년 동안 100분의 1로 이거는 좀 봤어요. 100분의 1. 왼쪽에는 항공운항계열하고 군사학과는, 국어 수학 점수겠죠. 국어 수학 100분이기 때문에, 점수가 저렇게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심리학과에서부터 나군, 다군에 있는 것은 국수탐 100분입니다. 국수탐 100분이. 2022년께 지금 검은 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인문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죠.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라간 과들도 몇 개 보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점수가 지금 나구는 좀 내려온 경우가 있죠. 지금 2022년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간 과들이 있고 내려간 과들 역시 있네요. 오르락내락 했습니다. 다군을 보면은,
올라간 과들이 왼쪽에 지금 좀 점수가 있는 과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갔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인지도가 좀 낮은 과나,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점수가 더 떨어진, 즉,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계명대입니다. 계명대, 이제 거의 마지막 대학 같은데요. 작년에 319명이 2월대 넘어왔습니다. 역시 인원이 많이 감소했죠. 정시 그 최초 모집 인원이 좀 줄어 있습니다. 2월 인원을 나중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점을 과탐 이제 가산점 5%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는 수학은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적기하에 5% 가산을 더 플러스해서 가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대. 네, 모집군 변경입니다. 변경입니다. 인문 자율 전공, 인문계열 자율 전공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사학과와 문예창작학과는 가군에서 다군으로 군을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경영학과는 작년에 다군에서 이제 가군으로 변경한 것이죠. 자율 전공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다군에서 나군으로 지금 변경해서 모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사이트에 나온 데이터 값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명대죠. 점수 70% 컷을 좀 참고해서 대체적인 위치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군에 대학이 많지 않은데 그 계명대는 다군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점수가 자연계열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인문계에 비해서 좀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등록자, 경영, 영남권에 있는 경영이라는, 그 모집 단위를 봤을 때 전체적인 분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경영이 이제 70%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대의 호텔 관광 경영이 굉장히 낮네요.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 또 다군에서 이렇게, 대학별로 점수가 그 쭉 이렇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과, 어떤 대학을, 좀 안정권으로 잡고 도전으로 잡고 이렇게 할 때, 점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호학과도 점수가 이렇게 분포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서. 지금 네모에 그 색을 안 입힌 것은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색을 입힌 것은 두 과목 다 반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70% 컷을 가지고 그려본 그래프고요. 네. 그 정시에 시간이 좀 있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바뀐 게 대기업에서, 자기가, 누적 비율이 전국에 비교했을 때 그 대학 점수 산출 방법으로 했을 때, 누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해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최종적으로 좀 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좀 받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